저렇게 많죠? 저렇게 많을 거예요. 이렇게 숙제는 좀 보내줄까? 숙제. 시험 주시. 그리고 1분 더 넣을게요. 됐습니다. 이름 부분입니다. 확인하고요. 오늘 좋을 게 많죠. 시험 갈라서 시험 안 돼요. 이거는 어차피 뭐 스포잖아요. 시험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제 어근 조금 익숙해져서 단어 접두어 붙여다가 뜻 만드는 거 조금 익숙해졌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근도 쉽네. 어근이 스크라이브인데 스크립트 글에서 아는 것처럼 스크라이브이 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뜻이 봅시다. ascribe 쪽으로 쓰다. 무슨 뜻일까? 그쪽으로 쓰다가 무슨 뜻일까? describe 분리해서 쓰다. 분리 쓰다는 무슨 말일까? inscribe 안에다가 쓰다. prescribe 미리 쓰다. subscribe 아래에 쓰다는 아니고 아래에 글식으로 하거든요. 유출을 하고 지금 유출을 하고 내 유출은 똑같네. 조금 다르네. 이런 식으로 해야 좀 더 각인이 돼서 잘 외워지겠다, 그치? circum을 안 했구나. circumscribe 원으로 쓰다. ascribe는 탓으로 돌리답니다. 얘는 어근 도움이 조금 안 돼요. 근데 우리 뒤에 이거 다시 반복할 건데 이건 고등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라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ascribe는 쪽으로 쓰는 건데 A의 이 결과를 뒤에 있는 to B의 원인으로 쓰다. 뭐 어근 별로 도움 안 되죠. 그래서 결과에 대한 원인 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보통 번역한 사전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A의 결과를 B 원인 탓으로 돌리다라고 보통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쌤 이 해석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생각보다 구질구질하고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어디를 봐주냐면은 먼저 나오는 목적어가 결과고 그걸 어디로 글을 쓴다? 그건 무엇 때문이다. 뒤에 나오는 게 원인이 된다. 그래서 결과하고 원인으로 그냥 잡아주면 됩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예시를 하나만 딱 들겠는데 he는 ascribed his failure
his success로 가자. success to his friends help. 이렇게. 그러면 이걸 굳이를 하게 여기에서 그는 그의 성공을 그의 친구들 탓으로 돌렸다. 여기는 짧고 쉬우니까 해석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가 성공한 게 결과고 그는 이 성공이라는 결과를 무슨 원인 탓으로 보고 있구나. 친구들의 도움을 원인으로 보고 있구나. 그냥 논리적으로 그냥 이해해버리면 된다고요. 굳이 우리말로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ascribe A to B 쪽으로 쓰다 하지만 그냥 수거로 외워주고 ascribe 동의어 하나 더 봅니다. 이게 더 유명한데 attribute라는 동의어가 하나 더 있죠. 똑같습니다. attribute A to B로 가면 사전에는 A를 B 탓으로 돌리다라고 나와 있지만 그냥 A는 결과, B는 원인이다. 이렇게 하면 봐줍니다. 이거 나중에 중요해집니다. circumscribe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근데 원을 쓰다가 제한하다입니다. 여러분 초등 때 친구가 이렇게 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친구 옆에다가 원을 이렇게 긋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지? 너 이 원 밖으로 나오면 한 번 나올 때마다 10대씩이야 이렇게 하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았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circumscribe 말 그대로입니다. 원을 이렇게 그리고 뭐하다? 나오지 마. 제한하다는 뜻이 됩니다. 다들 이러고 놀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쌤 원 안에 있었다. 그렇지? 쌤 원 안에 있었습니다. circumscription 제한. 자주는 안 씁니다. 자, 밑에 있는 describe 저희가 알아요. 하지 마세요. 이게 설명하다, 묘사하다인데 쌤 별로 안 좋아해요. 자, describe는 이 분리가 자세하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describe의 가장 오리지널 뜻은 뭐냐면 상세히 설명하다 또는 상세하게 말하다가 오리지널 뜻입니다. 그래서 describe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굳이 설명이 아닌 경우 있어. 어제 어디 갔었어? 어제 뭐 놀이동산 갔는데 야 한번 describe 해봐. 그 describe를 어제 놀이동산 간 걸 설명하다 하면 이상하잖아요. 또 놀이동산 간 걸 묘사하다도 이상하잖아. 그냥 뭐 하는 거야? 놀이동산 가서 뭐 자이로드롭도 타고 롤러코스터도 타고 그냥 말 그대로 describe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describe는 어근 그대로 가세요. 어근 그대로 자세하게 쓰다 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다. 묘사하다도 어떻게 생겼는지 묘사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찝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지금 토 나올 때 아침 잠 깨기 위해서 교수님 그냥 잘생겼다 하면 디스크라이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디스크라이브야? 눈썹은 어떻게 생겼어? 눈썹은 손충이처럼 새까매. 눈은 어떻게 생겼어? 눈은 매처럼 날카로워. 이게 디스크라이브잖아요. 눈 따로, 눈썹 따로, 코 따로, 입 따로잖아. 이게 묘사하다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크라이브는 뭐다? 하나하나 꼭 집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다라고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죠, 얘들아? 그래서 설명하다, 묘사하다로 외우지 말고 상세히 설명하다. 디스크립션 마찬가지예요. 설명 묘사해도 되지만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고 디스크립티브 마찬가지입니다. 설명하는 묘사적인으로 외우지 말고 하나하나 콕 집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어조는 굉장히 디스크립티브하다. 하나하나 콕콕콕 집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 이해됐죠? 이거 중요합니다. 체크할게요. 이쪽은 다 잘 봐주자. inscribe는 어근 그대로 안에 쓰다기 때문에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는 색이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종이 위에 글을 쓰는 것보다는 돌 같은 비석에다가 칼로 이렇게 나무나 돌에다가 칼로 이렇게 새기는 게 기본적으로 inscribe이 되는 거고 그래서 색이다라고 많이 쓰고 그런데 여러분 아다시피 마음 깊이 새겨 이런 걸 우리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깊이 각인한다는 느낌으로 쓸 수 있겠죠. 말 그대로 내 심장에 피로 새긴 너의 했습니다. 좀 공부가 있네요. 그래서 inscription 물론 적힌 글도 된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새긴 글로 쓴다. 그래서 inscribe 안에 쓰다 해서 새기다가 원칙이고 쓰다까지 조금 깊이 새기 깊이 쓰다까지도 갈 수가 있다. prescribe 중요합니다. prescribe 중요한데 아마 아는 친구 많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알아두세요. 미리 쓰다거든. 무슨 뜻일까? 미리 쓰다, 미리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뭐지? 지시하다, 규정하다. 엄밀하게 보자면 지시하다보다는 규정하다가 더 맞지. 그러니까 미리 정해주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프리스크라이브 해주는 거라겠죠. 되겠죠? 밑에 있는 명사형이 프리스크립션이 있고 프리스크립트가 있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둘 다 뭐로 쓴다? 규정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미리 정해놓은 규칙. 그게 규정이거든요. 미리 정해놓은 규칙.
그런데 prescription은 요거 중요하다, 그치? 뭐로도 많이 쓴다? 처방전으로도 많이 쓰죠. 그래서 크게 차이 없기 때문에 뭐 prescript에 처방전한다고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prescript는 규정으로 좀 더 많이 위주로 쓰고 prescription은 처방전으로도 많이 쓴다. 처방전이 의사 선생님이 정해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약을 뭐 지어주세요라고 이렇게 정해주는 거잖아. 미리 쓰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디지? 약사분이 그 처방전 써인 걸 토대로 약을 조제해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리 쓰답니다. 머릿속에 좀 각인시키면서 외워줍니다. prescribe 미리 정하다, 미리 규칙을 정하다. prescription 미리 정한 규칙도 되고 의사가 미리 정한 처방전도 되고 prescript 하고 들어가면 미리 정한 규정. 이렇게 보면 별로 안 어렵거든. 시합 치면 잘 못 적더라고. 각인시켜 줍니다. subscribe은 scribe이 쓰다에서 글까지 좀 파생이 됐거든요. 아래에서 글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 많이 할 건데 여러분 그 뭐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맨날 마지막에 뭐로 끝나지? 뭐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밑에 subscription 막 이렇게 뜨거든요. 이렇게 해서 subscribe은 밑에서 글을 받아보다 해서 구독하다가 되고 subscription 구독이 되겠다, 그죠? 스크럽을 해서 알 필요는 없는데 럽을 하게 되면 느낌 있겠지만 대충 이렇게 좀 엉성하게 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휘갈기는 느낌. 그래서 스크럽은 쓰기는 쓰는데 좀 휘갈겨 쓰다가 되고 스크립트는 그냥 그대로 글이 된다, 그죠? 됐습니다. 조금 속도해서 오늘 많이 갈게요. 트리뷰트 역시 중요한 어근입니다. 아까 했습니다. 어트리뷰트 어트리뷰트는 쪽으로 주다란 뜻이구나. 아까 ascribe 쪽으로 쓰다. 어트리뷰트 결과를 쪽으로 주다, 쪽으로 돌리다. 아까 했습니다. 어떤 결과를 원인 다수로 돌리다라고 해서 이때 뜻은 나와 있지만 아까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까먹은 건 아니지. 여기에 나와 있는 거 ascribe, attribute A to B 하면 굳이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앞쪽에 결과가 그 뒤에 원인 때문이구나 라고 논리적으로 잡아준다. 알겠죠? 이번은 일단은 조금 무시하세요. 나중에 합시다. 이거는 2번까지 가는 건 조금 지금 어려울 것 같아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attribution 쪽으로 가면요. 이게 지금 결과거나 아니면 원인이겠네요. 근데 여러분 생뚱맞게도 속성이라는 뜻입니다. 이번도 일단 하지 마세요. 여러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지만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attribution은 속성이다. 속성. 결과도 아니고 원인도 아닙니다. 속성이 됩니다. 일단은 그냥 읽어주세요. 자, 밑에 있는 단어들을 쭉 보면 되게 쉽습니다. contribute, distribute, retribute거든. 생각해보면 너무 쉽잖아. tribute 주다. 외우세요. tribute는 주다. tribute는 주다인데 contribute는 어떻게 주는 거지? 다 주는 거잖아요. 이게 조금 바치다 같은 느낌이지. 그치? 국가의 이거, 내 재산을 나의 어떤 모든 이 한 몸을 기여하다, 기부하다, 바치다, 공헌하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contribute가 되고 contribution 기여 기부, contributory 당연히 동사니까 기여하는, 기부하는. 안 어렵죠? 아는 사람 많이 있겠지만 잡아줄 거예요. distribute도 그냥 먹습니다. 분리해서 주다니까. 말 그대로 분리주다, 나누어 주다, 분배하다, 배분하다 이렇게 들어가죠. distribution 분배, distributive 분배. 지금은 쉬워요. 시험 칠 때 독해 나오면 갑자기 헷갈려. 지금 또 각인시켜서 distribute 나누어 주다, retribute 다시 주다. 상대방이 좋은 걸 줬어. 어머 너무 고마워. 나도 좋은 걸 되돌려주면 보호 답이 될 것이고 상대방이 나한테 나쁜 걸 줬어. 이런 이 자식이 하고 나쁜 걸 되돌려주면 보복이 되겠죠. 똑같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되돌려주는 겁니다. retribute 되돌려주다. 밑에 있는 retribution 보다, 보복 이렇게 된다. 그렇죠? 밑에 있는 트리뷰트는요, 그냥 곡물입니다. 얘는 그냥 주다잖아요. 국민들이 나라에 바치는 거. 옛날에 매년마다 조선시대 같은 때 국민들이 나라에 준 것이 곡물이죠. 기본적으로 주다, 준 것, 곡물, 바치는 것 되고 찬사까지도 갈 수가 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어근들은 다 좀 외워져야 될 어근들이에요. 퀴짓 외우세요. 선생님 저는 퀴짓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퀴짓이 콰이어랑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퀴짓, 콰이어 형태가 조금 달라졌지만 똑같습니다. 콰이어, 에콰이어, 리콰이어 뭐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는 에스크인데 에스크는 조금 짜증나는 점이 있어. 에스크는
묻다라는 뜻으로도 쓰고 잘 쓰고 뭐도 많이 쓰죠. 요구하다라는 뜻으로도 잘 씁니다. 그래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어떤 본질적인 거는 묻는 거랑 요구하는 거랑 조금 거의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들 느끼면서는 묻는 것 자체가 요구한다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단어의 어근도 경우에 따라서 조금 요구하다는 느낌으로 쓰일 수 있고 묻다라는 느낌으로 조금 쓰일 수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보자. acquire, 얻으니까 쪽으로 요구하다입니다. 쪽으로 요구하다. inquire는 아니니까 안으로 묻다. 여기는 안으로 묻다가 됩니다. 페이지 좀 넘어갔네요. 여기서 require는 모르는 사람 없겠지만 다시 요구하라고 exquisite이 되는데 exquire로 가면 어근으로 가자면 이거는 다시 밖에 요구하다가 됩니다. 단어 몇 개 안 되지만 좀 보세요. 첫 번째는 acquire인데 acquire는 쪽으로 요구하다가 얻다로 갑니다. acquire 어느 쪽으로? 나 쪽으로 자꾸 내 거야 놔줘. 그래서 얘들아 사탕 먹을래? 내 거예요. 내줘요. 이렇게 내 거야 내줘. 졸리는 것 같아서 내 거예요. 내줘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acquisitive가 자주는 안 쓰지만 요구하는이 아니에요. 뭐만 주면 자꾸 내 거예요 내 거. 뭐 하는 거지 이거 되게 탐욕스러운 이렇게 된다. acquisitive 탐욕스러운 쪽으로 가는 거고. 오른쪽에 acquisition은 그대로 얻다 해서 얻음이 한자로 가면 취득, 습득이잖아. 단어 짜여서 외우려면 되게 성가셔. acquisition, 취득, 습득. 잘 안 외우신단 말이야. acquire, 얻다 해서 내 쪽으로 요구해서 가져오다, 취득, 습득이 됩니다. inquire도 여러분 보면은 묻다, 안으로 묻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는 그냥 묻다 질문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안의 느낌을 살리면 여기 적을까요? 이게 조금 캐묻다의 느낌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안으로 파고드는 질문인 거지. 어린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엄마 뭐 여기서 해가 뜨면 왜 밝어? 해에서 이렇게 빛이 나와서 그래. 엄마 해에서 왜 빛이 나와? 해에서 거기에 핵융합 같은 막 여러 가지 화학적 이렇게 일어나서 거기에서 에너지가 막 나오고 빛과 열이 나오는 거야. 엄마 해는 왜 그렇게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왜 자꾸 이렇게 내가 알았어. 우리 예시가 적절하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힘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inquire 자체가 그냥 묻다가 아니라 어근 그대로 좀 어떻게 되는 거? 단어와 속에 자꾸 깊이 파묻는 거. 파묻는 거예요. 아침에 추울 때 있다가 들어와서 공기가 조금 내가 일부러 히터를 좀 안 틀거든. 왜냐면 아침에 너희가 밖에서 추운 공기 있다가 여기 들어서 히터가 따뜻해지면 그냥 그대로 그냥 찜질방 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일부러 안 트는데 공기 조금 하니까 좀 그런 거 아니죠? 차근차근 한 가보세요. 얘들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단어들을 조금 봐줍니다. 역시 자주 쓰지는 않는데 inquisitive가 그냥 묻는이 아닌 거죠. 아까 어린아이처럼 자꾸 캐묻는 거야. 왜 그래? 이건 왜 그래? 이렇게 자꾸 왜 그래?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inquisitive는 호기심이 많은. 어근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죠. 어근 자체가. 오른쪽에 inquisition도 그냥 질문이 아닙니다. 신문입니다. 어제 어디 갔어? 그거 있었는데요. 뭐 했어? 왜 했어? 누구랑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inquisition 신문. 마찬가지로 inquiry 전부 다 inquisitive, inquisition, inquiry 자주는 안 쓰시면 전부 다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꾸 파고들어서 물어보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다. 이해됐어요? 아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로 갑니다. 됐죠? require 안 할게요. require 필요로 하다가 되고 여기에 requisite 하게 되면은 필요물, requirement는 필요품 이렇게 됩니다. 조금 중요한 게 요즘에 얘가 좀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근데 학생들이 requisite 해놓으면 잘 모르더라고요. 필요물까지 갈 수 있고 다른 말로는 어떤 식으로 쓰냐면 요구사항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렇게. 여기 쌤이 유명한 가수가 된 거예요. 쌤이 시끄러. 유명한 가수가 돼가지고 여기 뭐랄까 제일 잘 나가는 데가 어디지? 하여튼 뭐 모르겠어. JYP에서 쌤하고 계약을 한단 말이야. 쌤이 여기다가 공연단 들고 오는 거지. 나이 뭐라고? requisite. 내하고 계약하려면 적어도 뭐 1년마다 쌤한테 이렇게 매년마다 뭐 차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막 이렇게 집도 주고 해야 된다라고 requisite 필요 요구 사항을 미리 딱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좀 이해되죠? 그게 requisite입니다. 그렇게 요즘에 좀 나온다. exquisite 중요합니다. 밖에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다. 밖에 요구하는 거다. 아까 inquire에서 inquisitive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아니 캐묻는 쪽으로 묻다로 갔고 여기는 요구예요.
밖에 요구했으니까 밖에다가 그만큼 요구치를 많이 해주는 거야. 뭐지? 정교한, 섬세한. 여기도 적을게요. 이 밖에라는 느낌 때문에 정교, 섬세도 되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화려한 느낌까지 갈 수 있어. 그 속을 채우는 게 아니야. 물론 속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디가 화려한 거지? 겉이 화려하고 뭐 아주 신라 시대의 뭐 금관처럼 밖으로 이렇게 화려한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돼서 exquisite는 밖으로 요구치가 많아서 정교한, 화려한 이렇게 됩니다. 퀘스트 탐색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중요하다고 한 것들은 좀 봐주세요. 다 단어들 다 좀 봐줘야 된다. 인하고 시리즈 되는 것들. 오늘 좀 중요한 어근이 많다. 오늘 어근은 다 외우세요. 최초에 scribe 쓰다, tribute 주다, require 요구하다. 확장도가 되게 높습니다. 여기는 기본 단어라서 지금 이렇게 있는 거지. 되게 활용도가 높아요. fact는 만들다예요. 쌤 저는 fact가 만들다는 거 모르겠으면 factory. factory가 왜 factory인 거지? 공장이 뭐 하는 데지? 만드는 곳이잖아. fact 만들다는 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단어가 많아요. 숨 낮추고. 자, affect 쪽으로 만들다, effect 밖으로 만들다, defect 반대로 만들다. 무슨 뜻일까? efficient 밖에 만드는, deficient 반대로 만드는, sufficient 써가 기본적으로 위로거든요. 이거는 우리 접두어편에서 조금 안 했었는데 여기서 초월, over랑 똑같습니다. over, 능가 초월해서 넘게 만드는, proficient 앞으로 만드는 이런 식으로 갑니다.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는 안 중요한 단어가 없는 게 기본 단어도 있지만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다고요? 네, 진짜로 다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다 잘 써요. 다 잘 씁니다. 끝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 들어가면 in fact 안에 만드는, beneficial 좋게 만드는, artificial art가 예술도 되지만 기술로 되거든요. 기술로 만드는, counterfeit 반대로 만드는, 그다음에 facilitate 만들기 쉽게 만드는, 밑에 요것도 접두에서 안 했지만 manner, 매뉴얼이 손이란 뜻이거든요. manufacture 손으로 만드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fact는 fact라는 어근 자체도 많이 쓰고 단어도 중요한 단어가 너무 많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에서 새롭게 또 확장될 수도 있고 너무 용도가 많으니까 무조건 외워주세요. fact, factory 만들다라는 뜻이다. 자, affect하고 effect부터 먼저 올게요. 이건 아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하나만 조심하면 된다. affect는 쪽으로 만드니까 그쪽으로 뭘 만든다? 영향을 만드는 거야. 뭐가 됐든지 간에 뭔가 만들어내서 영향을 끼치다고. effect도 밖으로 영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effect는 영향, 효과식으로 들어가는데 affect는 뭐라는 거죠? 이게 동사라는 점이고요. effect가 명사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affect는 영향을 끼치다, effect는 영향, 효과식으로 들어간다. 어근은 쪽으로 만들다, 밖으로 만들다. 비슷하죠? 여기까지 들어가거든요. 여기는 좀 예외라고 봐주세요. affection은 생뚱맞게 읽는데 뭐가 된다? 애정이 됩니다. 애정이나 호의나 좀 좋은 감정을 가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파생이 많이 되었어요. 영향 끼치다 해서 조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끼치다 해서 애정으로 가서 얘는 예외로 외워준다.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영향이 아닙니다. 보통 여러분 단어들이 프로듀스 생산하다, 프로덕션 생산. 보통 이 션이 붙으면 단어 뜻, 동사 뜻 그대로 명사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affect의 명사에는 affection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지? effect가 되는 거다. 그래서 effect가 영향, affect가 영향을 끼치다. 생뚱맞게 affection은 뭐지? 애정, 호의, 좋은 감정으로 들어갑니다. 밑에 있는 effect 영향은 요건 쉽죠? effective가 되면 효과적인.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밑에 있는 defect는 당연하겠죠. 반대로 만드는 거야. 만든다는 게 좋은 거잖아요. 새롭게 무언가 좋은 걸 만드는 거고 영향을 주는 건데 D는 나쁘게 또는 없게 만드는 거니까 이건 뭐죠? 결함이나 단점이 되는 거예요. 없는 거, 교사한테 없는 거, 이런 거. 교사한테 없는 거. 그러니까 defect잖아요. 결함이 되고 밑에 있는 defective 결함이 있는. 형사인까지 defective 효과적인, defective 결함이 있는. 그리고 밑에 있는 세 개는 다시 이렇게 묶어서 가겠지만 얘는 다시 이렇게 세 개로 조금 묶어서 이렇게 가줍니다.
efficient는 밖으로 자꾸 만드는 이렇게 되고 deficient는 아까 똑같이 반대로 만드는 sufficient는 넘치게 만드는 이렇게 되거든요. 뜻까지 체크할게요. efficient는 효율적인입니다. 근데 이건 뭐 조심하냐면은 이거 색깔 바꿀게. 얘랑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요거 두 개 혼동하지 마라. 조금 어근은 거의 똑같아요. effective도 밖으로 만드는 하고 들어가고 efficient도 밖으로 만드는 fact, figure로 좀 어근이 바뀐 정도 차이밖에 없는데 effective는 효과적인이고 efficient는 효율적인입니다. 근데 이런 차이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좀 체크해 줄게요. 효과적인은 무슨 뜻이냐면은 결과만 많으면 무조건 효과적인 거예요.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돼요. 결과만 많으면. 근데 효율적인이라는 거는 투입 대비 결과입니다. 얘는 무슨 말이냐면은 가성비예요. 가성비. 결과가 많았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이럴 거예요. 좋은 건 아닌데 단어를 외우는데 3시간 걸려서 100개를 외웠어요. 그럼 100개 와 많이 외웠네. 그거는 effective 효과적인인 거예요. 여기서. 근데 1시간 걸려가지고 50개를 외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앞에 3시간 동안 100개 외우면 시간당 33개씩 외운 거잖아. 거의. 근데 1시간에 50개를 외웠으면 시간 대비 결과치는 어떻게 되는 거지? 1시간에 50개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3시간 동안 100개 외운 거는 effective한 결과가 많은 거고 1시간에 50개 외운 거는 efficient한 게 되는 거지.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자기가 알아서 체크하세요. efficient는 결과를 만드는 맞는데 가성비, 투입 대비 결과, 효율적인 effective는 결과가 무조건 많은 거, 효과적인. 이게 내가 맨날 이제 하면서 잔소리처럼 들어가는 건데 학생들이 공부는 효과적이게 해야 될까요? 효율적이게 해야 될까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효율적이게 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얘들아. 공부는 효율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는 효율적으로 안 됩니다.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지? 효과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3시간 동안 단어 100개 외우는 거지 거기에 1시간 동안 50개 외워서 아싸 나는 효율적으로 개꿀 남은 2시간 어디로 갔어요? 그냥 날라갑니다. 남은 2시간 날라가요 얘들아. 그리고 그렇게 외운다고 순간 암기나 가는 거지 별로 효율적이지도 않아요. 여기에서 공부 효율적으로 하는 건 아니야. 공부는 효과적으로 하는 거다. 효과적으로. 나중에 될까부터 얘기 안 하겠는데 그래서 효과적으로 합니다. 효과적으로 하고 있지? 그렇지? 밑에 갑니다. efficiency로 하면은 efficient에서 이게 효율 능률인데 이 효율적인에서 알겠지만 이게 효율성 괜찮죠? 효율성. 그래서 효율성. 얼마나 투입 대비 결과치가 많냐가 되고 efficacy 이거 똑같습니다. 효는 효과라고 해서 얘는 약간 효과적인으로 좀 가는데 거의 비슷한 결과 쪽이다. 얘는 자주는 안 써서 그래서 효율적으로도 가도 괜찮고 효과 쪽으로도 가도 괜찮습니다. deficient는 반대잖아. 말 그대로 반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다의 반대란 소리예요. 안 만든 거야. 없는 거야. 아까 없는 거 결함인 것처럼. 그래서 deficient는 부족한 결핍돼. 많이 쓴다. deficient 여기에서 뭐 어떻게 들어갔을 때 바이타민 deficient 비타민 결핍 deficiency 결핍 deficit으로 가면은 요거 오랜만이다 그지? 요렇게 t로 끝나는 게 뭐가 된다고요? 사람 또는 사물이 되어서 deficit은 부족한이 아니고 여기 deficiency는 부족함이고 deficit은 부족한 것. 보통 부족한 게 뭐지? 돈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부족액, 적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지. deficit은 부족. 이거 아마 나중에 되면 다 까먹고 잘 모를 걸. deficiency는 부족 결핍이고 deficit은 부족액, 적자다. sufficient는 요거 접두어도 요거 추가로 좀 외워주세요. 써가 위로라는 뜻이 기본이에요. 써가 위거든요. 그래서 써에서 슈퍼랑 똑같아. 써, 슈퍼 넘는 거 초과가 되는데 넘게 만들다 해서 충분한 됩니다. 여기서 효과적인 아니다 얘들아. 너무 충분하게 되고 충분하다. 단어 중요한 거 정리해 볼까요? 효과적인은 뭐라고? efficient. 거꾸로 물어볼게. effective 효과적인은 efficient는 뭐라고 한다고? 효율적인. 이따 갑니다. 그 다음에 deficient는 반대로 갔으니까 뭐라고? deficient 부족한. 안 만든 거야. 부족한, 결핍된. 그 다음에 sufficient는 뭐가 된다고요?
충분한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도 똑같이 사실은 같은 시리즈지. 프라피션트는 이 프로가 선생님 뭐라 그랬죠? 이게 진행이나 발전이라고 얘기를 했죠. 앞으로 더 잘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더. 그래서 프로피션트는 뭐가 또 능숙한이 됩니다. 능숙한,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숙달된 이렇게 되거든요. proficiency, 숙달, 능숙하고 들어갑니다. 아, 네, 믿음이 안 가지. 여기 섰을 때 여기 뒤에 중요한 거 많은데 조금 돌리면 안 되니까 일단 잠도 깰게요. 필기를 좀 하고 갈 건데. 음. 특강도 들어야 되는 나중에.
참깨지. 참깨라. 일단 여기 와서 수업하고 있는 학생들은 그래도 뭐냐 조금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좀 더 저학년도 있고 조금 더 고학년도 있는데 조금 더 저학년들은 아무래도 좀 더 힘들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할 때 돼서 하려면 그때 더 힘들어요. 그때 된다고 딱히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한번 들어두고 나중에 다시 들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들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단어는 반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고학년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는 단어들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할 건데 끝장을 보세요. 이 어근편으로 지금 되어 있는 이거가 되게 좋은 방식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방식인데 생각보다 이 어근편으로 정리가 된 단어장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베스트셀러이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권이 있는데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능률복화의 어원편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 어원으로 정리되어 있는 제일 유명한 단어장이고 그 다음에 어휘끝이라고 해서 그냥 세듀에서 나오는 게 조금 더 한 권이 있어. 근데 이 특강 교재를 만들 때 쌤이 예를 들면 그냥 능률복화라던가 어휘끝 교재를 가지고 그냥 해도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쌤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일단 능률복화는 너무 적습니다.